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병, 파킨슨병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단받으신 분, 가족이 진단받으신 분, 혹시 내가 파킨슨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까지 모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일삼을 누리며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오늘 그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이 도대체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4만 명이고 고령화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뇌 깊은 곳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떨리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 증상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파킨슨병은 몸만 아프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변비, 후각 상실, 인지 저하까지 비운동 증상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손이 떨리는 것보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이유 없이 우울한 게 더 괴롭다고 하십니다. 왜 이 병이 생길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뇌가 나이 들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분해되어 없어져야 하는데 제거가 안 되고 신경세포 안에 쌓이면서 독성 덩어리가 됩니다. 이 상태를 루이 소체 격리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루이 소체 치매도 같은 원리인데 문제가 생기는 뇌의 위치와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완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왜 알파 시누클레인이 뭉치는지 완전히 모르고 이걸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완치는 못하더라도 증상을 상당히 덜어내고 그 편안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 파킨슨병 치료의 핵심 목표예요. 이 말이 그냥 희망 고문처럼 들리실 수 있으니까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와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 기간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후로 레보도파 같은 현대 약물 치료가 보편화된 것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영국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한 경우 예상 사망 연령이 약 88세로 일반인의 91세와 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진행된 복약 수능도 연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65세 이상 파킨슨 환자들을 5년간 추적했는데요. 약을 80% 이상 성실하게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증상 악화 정도가 67%나 낮았습니다. 여기서 증상 악화란 약 용량을 올려야 하거나 새 약을 추가해야 하거나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40% 미만으로 챙겨 드신 분들과 비교하면 잘 드신 분들의 악화율이 97%나 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사 대상의 67%가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셨어요.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갔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하는 복잡한 복용 스케줄,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을 먹어도 뭐가 달라지는지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것만으로 병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킨슨병 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레보도파. 파킨슨병 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약입니다. 도파민의 재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개념이에요.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보통 하루 3번 복용하고요.
초기에 메스꺼움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 적응됩니다. 레보도파에 대해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약을 일찍 시작하면 5년 후에 효과가 없어지니까 최대한 늦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병이 진행된 후 약 5년쯤 되면 약효가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이건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병 자체가 진행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걸 증명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나 환자들은 약 접근성이 낮아서 발병 후 평균 4.2년이 지나서야 레보도파를 시작했고, 이탈리아 환자들은 2.4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약을 늦게 시작한 가나 환자들이나 빨리 시작한 이탈리아 환자들이나 운동합병증이 나타난 시점은 발병 후 6에서 7년으로 거의 같았어요. 가나 환자들은 약을 겨우 1년 먹었을 뿐인데도 합병증이 왔고, 이탈리아 환자들은 5년을 먹은 후에야 왔습니다. 핵심은 약 복용 기간이 아니라 병의 진행 상태라는 뜻이죠. 2019년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도 같은 결론입니다. 1년 반 동안 레보도파를 계속 드신 그룹과 처음 반년은 가짜 약을 드시다가 나머지 기간만 진짜 약을 드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80주 후 증상 정도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이 연구의 원래 목적은 레보도파가 병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지만, 뒤집어 보면 약을 일부러 참고 늦출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의사가 지금 시작하자고 하면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참으시면 고통스러운 시간만 늘어납니다. 둘째, 도파민 작용제.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약입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처방형도 있어서 편리하고요. 밤사이 약효가 유지되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대 용량이 레보도파보다 적어서 효과에 천장이 있고, 환각이나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정신적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파민 분해 억제제. 이건 도파민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도파민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약입니다. MAOB 억제제는 뇌 안에서 도파민이 더 오래 버티게 해주고, 콤2 억제제는 레보도파가 뇌에 도착하기 전에 파괴되는 걸 막아줍니다. 초기에는 단독으로, 중기 이후에는 레보도파와 짝을 지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중기를 넘어서면 약 조절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약을 너무 많이 쓰면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이 나타나고, 약이 부족하면 증상이 확 돌아옵니다. 이 사이의 좁은 틈을 파킨슨 전문의가 환자분 상태에 맞게 미세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반드시 이 병을 전문으로 보시는 신경과 선생님과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으로도 조절이 어려운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가느다란 전극을 넣고 가슴에 배터리를 심어서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뇌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극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적응형 뇌신부 자극술까지 효과가 입증되어 부작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도 계시고, 약과 병행하며 훨씬 나은 일상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극과 배터리는 모두 피부 안쪽에 있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최근에는 충전형 배터리가 나와서 15에서 20년은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외부에서 충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약과 수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일상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운동입니다. 파킨슨병에서 운동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증상 호전, 진행 속도 억제, 치매 위험 감소, 우울감 개선, 약 용량 절감까지
운동 하나로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건 소규모 연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대규모 임상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파킨슨 운동 프로그램만으로 운동 기능과 우울증 모두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뼈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뭐든 좋습니다. 핵심은 오래 하는 겁니다. 짧게 몇 주 바짝 하시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꾸준히 해야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내가 재미있는 운동, 부상 위험이 적은 운동을 골라서 평생의 취미로 만드세요. 여기에 더해서 술과 담배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인지 기능과 보행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파킨슨병이 겹치면 상황이 2배로 나빠집니다. 영양제는 어떤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관리에 확실한 효능이 대규모 연구로 입증된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 가능성을 보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설계가 잘 된 대규모 임상에서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목적으로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에 특정 음식이 파킨슨을 유발한다면서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라는 주장도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대부분 동물 실험 하나를 과대 해석한 것이에요. 파킨슨병은 하나의 음식, 하나의 물질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식단을 제한하시면 영양 불균형으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MRI 조영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영제가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일부 있긴 합니다. 2025년 국내 연구에서도 연관성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하지만 이 연구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진단 과정에서 MRI를 훨씬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영제가 파킨슨을 만든 게 아니라 파킨슨 때문에 조영제를 많이 쓴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주제이니 현 시점에서 필요한 MRI 검사를 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파킨슨병이 있다고 무조건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간 발생 위험률이 일반인보다 약 3배 이상 높고 유병 기간이 5에서 10년 되면 치매 확률이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물을 잘 복용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물 순응도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여럿 있고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 즉 그만큼 병이 진행된 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15% 높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약을 잘 드시고 운동은 꾸준히 하시고 전문의와 함께 병을 관리하시면 증상 악화와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매 위험도 함께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킨슨병은 분명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관리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파킨슨병이 있어도 약을 잘 복용하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 약을 80% 이상 성실히 드시면 증상 악화를 6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셋, 레보도파를 일부러 늦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증은 약 때문이 아니라 병의 진행 때문에 옵니다. 넷, 중기 이후에는 파킨슨 전문의의 세밀한 약 조절이 필수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다섯, 약으로 안 될 때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강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섯, 운동은 만능 처방전입니다. 재미있는 운동을 골라서 평생 하세요. 일곱,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고
근거 없는 식단 제한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몸을 움직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500세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치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